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반등 흐름에 보이는 일부 긍정적인 메시지. 지난 5월부터 시장 흐름에 당면한 과제는 3월 30일 이후 시작한 나스닥 시장의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이 어느 위치에서 최종적인 저점을 형성하고 일괄 반등 흐름이 나타나느냐 하는 점이었다. 나스닥 시장은 6월 16일 1565포인트에서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을 형성하고 이후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반등 흐름이 지속되면서 13,181포인트까지 상승하였다가 1차 반등세를 마감하고 일정 폭 밀려나고 있다. 이번 반등세는 일괄 반등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반등 흐름 또한 두 번에 걸친 반등 시도로 반등세의 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최근 나스닥 시장은 13,181포인트에서 1차 반등세를 멈춘 모습을 보여준 까닭으로 현재의 위치에서 추가로 밀려나더라도 2차 반등 시도에서 재차 고점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2차 반등 시도에서 나스닥 시장이 어느 위치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는 1차 반등세를 마감하고 난 후 어느 위치까지 밀려나고 재차 밀어붙일 적에 어느 정도 강하게 밀어붙이느냐에 달려있다. 작년 11월 하순 이후 나스닥 시장은 두 번에 걸친 하락 과정으로 16,212포인트에서 1,565포인트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1차 하락 과정과 2차 하락 과정은 동일한 강도의 하락 압력을 받고 동일한 폭의 하락 과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번과 같이 반등 흐름이 두 번에 걸쳐 나타나는 일괄 반등의 시기에는 동일한 강도의 반등폭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반등 흐름은 하락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동일한 상승 강도로 밀어붙여도 상승하면 할수록 보다 강한 저항을 받아 2차 반등폭은 1차 반등폭에 비하여 약할 수밖에 없다. 1차 반등 시기 나스닥 시장이 저점에서 25%에 달하는 반등폭이 발생하였다고 2차 반등 시기에도 25%에 달하는 반등폭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언제가 언급을 하여 드렸지만 현재의 주가의 움직임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움직임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주가의 과거 움직임에 의한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움직임이 바로 조정과 반등 흐름이다. 이런 과거 움직임이 시장 흐름의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날 적에 과거의 움직임을 제거할 수 있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에서 미래의 움직임을 비교적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주가의 과거 움직임은 전체 시장이나 중요 종목들의 오랜 관찰을 통하여 통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관점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계량화를 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세계 주식시장이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나타났을 적의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통상적인 반등폭은 8,800포인트 전후에 놓일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나스닥 시장이 12,555포인트에서 1차 하락 과정을 멈추고 반등세가 발생할 적의 통상적인 반등폭은 15,000포인트 전후에 놓일 것이라 한 것도 마찬가지 기준에 의한 것이다. 반등 흐름에서 실제 통상적인 반등폭의 범주에 놓인 위치에서 반등세를 마감하게 되면 시장 내부에는 반등 흐름이 나타나기 전에 시장 흐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상승 기운이나 기존의 하락 압력을 벗어나게 하는 보다 강한 하락 압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된다. 2020년 3월의 경우 반등 시도에서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승 기운이 작용하려면 통상적인 반등폭인 8,800포인트 전후를 벗어나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최소 9,400포인트를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당시 나스닥 시장은 반등 시기에 9,400포인트를 넘어 10,000포인트에 도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 나스닥 시장 내면에 아주 강한 새로운 상승 기운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 되고 이를 높이 평가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후 실제 나스닥 시장은 반등 흐름 이후 16,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승 시도가 나타난 바 있다. 반대로 지난 3월 14일 저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 반등 시도에서 나스닥 시장의 통상적인 반등폭은 15,000포인트 전후라고 하였는데 실제 반등폭은 이 위치에 미치지 못한 14,646포인트에 그쳤다. 지난 3월 14일 이후의 반등 흐름에서 나스닥 시장은 통상적인 반등폭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등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당시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인 하락 의지를 이미 드러낸 상태라 통상적인 반등폭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하여도
반등세를 마감하면 3월 14일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락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등 흐름의 통상적인 반등폭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보다 이전에 작용한 하락 압력보다 강한 하락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 지난 3월 30일 나스닥 시장은 반등세를 마감하고 난 다음 발생한 두 번에 걸친 충격적인 폭락 과정이 나타나면서 앞서의 1차 하락 과정보다 강한 하락 압력을 보여준 바 있다. 지난 6월 16일의 2차 저점에서 나스닥 시장의 통상적인 반등폭은 13,500포인트에서 14,000포인트에 위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까지 나타난 1차 반등 시도의 나스닥 시장은 13,181포인트까지 접근하고 현재 고점에서 6%를 살짝 넘어서는 위치까지 밀려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2차 하락 과정의 저점에서 나스닥 시장은 제대로 된 반등 시도를 보여주기 전에 작은 상승과 하락을 3번에 걸쳐 반복하면서 바닥을 크게 다지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바닥을 비교적 탄탄하게 다질 경우 나스닥 시장은 통상적인 반등폭의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또한 미국의 기술주의 흐름을 대표하는 애플의 경우 이번 1차 반등 시도에서 이미 저점에서 36%에 달하는 상승폭이 발생하였다. 최고점에서 30%에도 살짝 미치지 못한 하락폭이 발생하였는데 저점에서 36%에 달하는 상승폭이 발생하므로 애플은 1차 반등 시기의 역사적인 최고점에 바짝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애플의 이런 반등세로 인하여 애플은 지난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다.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애플이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 않을 경우 나스닥 시장도 지난 6월 16일에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일괄 반등세가 발생하고 난 다음 나스닥 시장이 6월 16일에 저점을 뚫고 내려가느냐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나타난 반등 흐름만으로 자신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므로 반등 흐름을 모두 마감할 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여유는 갖게 된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나타난 움직임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상승 과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당장은 1차 반등 시도를 멈추고 뒤로 밀려난 나스닥 시장이 실제 어느 위치까지 밀려났다가 2차 반등 시도를 보여줄 것인지 차분히 지켜봐야 하겠다.